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얘기 드릴 건 변호사와의 관계. 그걸 묻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아니, 지금 1심에서 변호사 선임했는데 항소심에서 또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변호사가 지금 항소심에서 변호사 부서 또 달라고 하는데? 아, 이게 말이 돼? 한 번 선임을 했으면 계속 가야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이거를 법률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심급 대리의 원칙이라 그래요. 1심, 2심, 3심. 심급이 있잖아요. 심급마다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게 우리 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심급 대리 원칙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변호사를 위임해서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너가 내 일을 대신 처리해라고 해서 소송 대리를 위임하는 것, 그것 자체는 서면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그래서 민법 89조 1항에 보면 소송 대리권의 권한은 서명으로 증명한다라고 해서 위임장을 써주는 거예요. 변호사만 할 수 있어. 소송 업무는 다른 사람이 못해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소송행위를 하는데 이거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신급마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소송 대리권은 신급마다 수여되어야 하며 판결 정본의 송달로 그 당해 신급에 소송 대리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심 재판을 했잖아요.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판결문이 송달이 되면 끝나 원래. 다만 항소할 수 있는 권한.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은 1심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도 해요. 원래는 내가 그 법원의 행위는 일단 판결을 송달받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게 1심에서 항소심 넘어갈 때 항소장 내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를 항소기간이 판결 송달받은 날로부터 민사사건의 경우는 14일 내에 해야 되고 그 형사사건은 7일 내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처음에 1심 변호사가 졌거나 마음에 안 들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항소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경우에는 그러면 1심 변호사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록이 소송 기록이 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1심 기록이 남아있는 이상 1심 법원에 남아있는 이상 그 권한도 소송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심에 남겨져 있는 1심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항소장도 낼 수 있어요. 근데 대신 항소장 내고 나면 기록이 넘어가잖아, 항소심으로. 그 다음부터는 항소 이후서부터는 전혀 변호사가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 변호사를 바꾸거나 똑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위임장 또 받아서 또 내야 돼. 그러니까 위임장을 받아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임계약을 또 체결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인 얘기 하나 하면 변호사를 갖다가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는데 아니 한 번 했으면 그냥 착수금 그거 받지 말고 계속 해야지 왜 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상대편 변호사도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로운 주장을 해요. 그럼 변호사는 또 그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설령 1심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면 잘못하면 져요. 그러니까 또 준비서면을 똑같은 말을 또 써야 되려면 품이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위임계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변호사들이 또 고충이기도 한데 변호사들의 사건을 옛날에는 100건을 하면 실제로 몇 건을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국세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이제는 서울변호사회에서 우리가 인지를 사와요. 변호사가 위임을 했다는 사건에 대한 인지를 사와서 그거를 경위중표라고 하는데 위임장에다 붙여. 그래서 법원에 내기 때문에 그 경위전표를 갖다가 몇 장을 사용했는지 우리가 다 신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건을 그대로 다 파악하는 거예요. 진행한 사건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경위중표까지 써가지고 경위중표가 뭐 그 10,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 경위중표를 붙여가지고 법원에 내는데 사건 수임할 때 계약 안 썼다? 그리고 돈 안 받았다?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국세청에서도. 그러고 마치 이렇게 현금으로 돈 받아가지고 떼먹은 사람처럼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또 쓰는 거예요. 우리는 입장에서는 신급대리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소심에 계약서를 또 써요. 그래서 착수금은 어떻게 하고 상환보상은 어떻게 하기로 하겠다. 물론 1심보다는 적게 받죠. 착수금을.
1심보다 더 많이 받으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다 이겼는데. 그리고 똑같은 거 비슷한 거니까 그냥 동일하게 받거나 좀 적게 받지. 그렇지만 계약서 써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성공보수는 근데 2번 받을 수 없잖아요. 만약 1억짜리였는데 여기서도 1,000만 원, 만약에 여기서도 1,000만 원 성공보수 각각 받아버리면, 아니 그럼 뭐 2천만 원에다가 착수금 500만 원 500만 원씩 했다고 하면 3천만 원 받으면 이 사람은 뭐 하냐고, 승소해가지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성공보수는 그렇게 신금마다 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겼을 때 한 번 지급하기도 해요. 이게 신급 대리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신금마다 계약서 쓰자 그러고 또 그 선임료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야지 변호사한테 불신도 잘 안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즘에는 변호사한테 선임료 주고 승소했잖아요. 그럼 승소 비율만큼 상대편한테 변호사 보수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신금마다 계산을 해요. 대법원에서 계산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판결이 끝나고 나면 승소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될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또는 변호사 보수를 얼만큼 돌려줘야 되는지를 승소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할 때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는 건데 별도로 거기서도 신급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 나중에 해달라 그럴 때 변호사가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다시 이제 그 위임장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그 소송의 행위와 부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임장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는 그냥 해드리는데 뭐 변호사 사무실마다 뭐 돈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뭐 저희들이 받아라 받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그냥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신급마다 선임하는 게 맞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